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늘 나스닥 6% 하락. 이게 좀 지금 주봉인데, 우리가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하락에 대한 폭이 사실상 가파라졌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되돌림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스닥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으로 무난하게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19,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주고 밀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쪽도 내려오다가 반발 매수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폭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약하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데 반등해 줄 때 들어오는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면 딱히 우리가 뭐 특이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거래량을 좀 보면 우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거래량을 보면 사실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터지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위쪽 거래량 보이세요? 여기 위에 횡보할 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구간에 정리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해치펀드든 뭐든 정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 내려가면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보면 밑에 쪽으로 던지는 물량을 받아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꼬리가 안 달린단 말이에요. 꼬리가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려면 주식이라는 게 밀렸다가 밑에 거가 뭐가 있어야 돼? 꼬리가 달린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꼬리가. 근데 지금 보면은 꼬리가 안 달린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저가 매수세가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꼬리가 달리면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월 2일 시작하고 나서 꼬리가 전혀 안 달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에 대한 물량들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근데 이렇게 큰 물량들을 매도하는 건 누구겠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안 하죠.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6% 하락을 만들어내는 게 개인들의 투매겠습니까? 개인들의 투매일까요? 아니요. 해치펀드나 큰 증권사들의 물량이 쏟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꼬리가 안 달리고 계속 내려가죠. 보통은 투매가 나왔을 때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원리는 밑에서 강하게 물량을 잡아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인데 꼬리가 안 달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밑으로 쏟아내기 위한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나스닥 어떻게 해야겠냐? S&P 어떻게 해야겠냐? 기다려야죠.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넘어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국장을 하던 분들이 넘어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심리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 말이 100% 맞진 않겠죠. 하지만 꼬리가 안 달렸다는 점이랑 사실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시를 많이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주식이 가장 좀 큰 불안을 느끼는 게 실적이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있으면 미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은 왜 생겨요?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전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니까 해치펀드나 증권사들에서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단 말이야. 우리 말고도 미국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거 싸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 잘 봐야 돼요. 거래량 터지나 안 터지나.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페이크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이밍도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겠냐?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밀리는 구간은 지금인데 분위기상 더 밀릴 것 같죠. 그러면 지금 구간 우리가 이평선을 몇 개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224 이평과 300 이평을 추가할 거고요. 지지선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무조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막 사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30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걸 보여주죠. 지금 나스닥이 보면은 이 300 주봉선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 한번 깼었어요. 금융위기 때 한번 깨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한번 올라가고도 한 번도 안 깬 선이 뭐예요? 300 주봉선입니다. 코로나 조정 때 224 주봉선 깼죠. 근처 지지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무역전쟁 때도 224일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요? 2022년 인플레 우려 때도 224일선 안 건드렸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보셔야 되는 건 잘 보면 우리가 파동에 대한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때 224일선을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예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고 코로나 때 224일 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 때는 224일선을 건들고 301선은 안 건드렸어요. 보이죠? 224일선은 건드리고 301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안 건드렸다. 그럼 우리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그림은 301선 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13,000포인트. 여기까지. 한 번에 밀리진 않겠죠. 시간을 끌면서 밀리겠죠.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죠? 그럼 이 구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개인 처자가 못 버틸 만한 구간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땐 개인 처자가 못 버틸 만한 구간이 15,000포인트예요. 15,000포인트. 여기 깨지면 개인 처자 못 버팁니다. 웬만한 사람들 못 버텨요. 왜?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30%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투매 엄청 나올 겁니다. 개인들 투매 나오면 이 투매 물량 받아가겠죠. 그죠? 이 투매 물량을 받아가는 곳은 13,000포인트 정도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맞다 틀리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에서 당연히 미국 증시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싸다라고 사기에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급변해요. 급변하는데 트럼프의 성격상 사실상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공포로 치닫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빅스 지수가 40을 넘어가면 이거는 저점 나오는 거다 라고 한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인베스팅닷컴 잘 가볼까요? 자, 우리가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달러 이게 금융위기 때 어디까지 갔어요? 빅스 지수가 보면은 55달러 정도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 47달러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플레 위기 때도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32달러가 저항선이죠. 빅스 지수 32달러가 저항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32달러를 넘어주게 되면 그 다음 저항선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45달러. 그리고 이 빅스 지수도 내려오는 추세를 돌린 상태에서 한번 튀어줬고 큰 그림에서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빅스 지수가 어디까지 보여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40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28달러에서 빅스 지수가 4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앞으로 40%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 빅스 지수 자체가. 그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 빅스 지수가 등락폭은 분명히 나오겠죠. 등락폭은 나올 텐데 사실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뭐 요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요게 여기서 한번 반등이 깊게 눌리고 다시 치솟는 그림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32달러 만약에 넘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빅스 지수가 항상 이렇게 왔을 때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빅스 지수가 결과적으로 저항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공포가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매수 타이밍 잡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나스닥에서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돼요. 나스닥 누구? 뭐 마소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얘네들이 어디를 지지받을지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해외 주식에서 해외 주식 종합을 가봅시다. 가봤을 때 우리가 일단 지금 볼 종목이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자, 엔비디아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무너지고 있죠. 차트 자체가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추세가 그대로 무너져요. 그대로 무너진 추세를 갖다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채널에 놀고 있네요. 그죠? 엔비디아 이 채널 놀고 있다. 자, 놀고 있는데 봐봐요. 계속 여기 때려줬지. 때려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내려오면서도 때려줘야 돼. 여기를 때려줘야 되는데 못 때려줬죠. 아까 해외 지수 차트 보면 나스닥 봐봐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구간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뭐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9,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못 올라왔잖아. 이 부분이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 구간이라는 거야. 못 올라와준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고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저점을 낮추지만 고점도 가파르게 낮추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지지선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여기잖아요. 딱 90달러. 여기서 더 이상 밀릴 때가 있나 싶어요. 사실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빅스가 빠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페이크일 수 있다. 그럼 지금 구간 봅시다. 엔비디아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은 내려오는 추세를 넘어주는 구간이에요. 즉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110달러 정도는 넘어줘야지 다시 한번 안전권에 들어설 수 있다. 엔비디아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왔을 때 이 110달러 넘어주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강한 하락 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함부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지 말고 종목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봅시다. 자, 마소 같은 경우도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지지선은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 이렇게 되겠네요. 344달러. 마소도 여기인데 마소. 마소도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깨버렸고 일단 마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유지는 되고 있긴 하네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긴 한데 마소 약간 애매하면 주봉을 보면 돼요. 주봉이나 월봉까지 보면 된다. 마소 마소는 딱히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거래량 관점에서도 그렇고 마소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소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나 볼까? 엔비디아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렸었나? 엔비디아도 뭐 크게 거래량이 터졌던 건 아닌데 마소. 마소는 일단 크게 막 차트가 뭉개진다란 느낌은 없습니다. 워낙 시총이 뭐 큰 것도 있고 단단하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서는 뭐 크게 무너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지켜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볼까?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장난이 아니죠. 테슬라. 테슬라 어쨌건 그때 얘기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그죠? 여기 220달러. 여기서 일단 1차 지지를 받았는데 테슬라는 내려올 자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이 구간.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165달러에서 180달러? 테슬라도 내려올 자리가 있네요. 내려올 자리 있습니다. 테슬라. 더 내려올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체적 그림을 봤어도 근데 애플도 지금 자리를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 단단하거든요. 얘도 단단하게 쌓아 올린 데라서 여기가 애플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구간이 여기 보여요. 175달러 정도. 그 사실 단기 바닥은 잡힐 것 같긴 한데 단기 바닥 이후의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바닥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거의 다 지지선까지 왔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지선까지. 근데 엔비디아가 좀 위험하죠.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증시를 뭐 애플, 마스터 얘네들을 끌어내린다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끌어내리게 되는 건 차트가 여기에 무너지면 엔비디아가 그냥 지수를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어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실 것 같은데 주식이 원래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맨날 미국 주식 해가지고 제가 항상 걱정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미국 주식이 평생 갈 수는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가 요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증시 흐름이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7,0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 위아래만 몇 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빠르게 올라간 시점이 코로나 이후에 돈이 급격하게 풀렸을 때부터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강하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국장의 경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장이 머리를 들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좋지만 절대 미국 주식에 몰빵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변에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차 팔고 집 팔아서 지금 미국 주식 사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개미 다 떨어져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돈 많은 애들이 먼저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 좀만 집중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전략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잘 안 해요. 사실 국내 주식을 많이 하는데 국내 주식 말고도 제가 미국 주식도 좀 알긴 하니까 미국 주식 위주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스닥 바닥권 제가 정확히 바닥이 어디 잡힐지 몰라요. 다우나. 근데 이 정도면 바닥의 흐름이 잡히고 있다. 아니면 이 정도 가격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그냥 남겨놓을게요. 010-9201 63 이거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애플, 테슬라면 테슬라,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이렇게 만약에 남겨주시면 위쪽에 번호로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랑 미장 같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상 국장이나 미장이나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러한 기법까지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장에 대한 부분들, 대응에 대한 부분 같이 하실 분들은 뭐 미장이라고 남겨주시던지 아니면은 종목을 애플, 테슬라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관련된 부분들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천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